안녕하십니까, 박문화입니다. 이제 회계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여기 MMA 임포트라는 매체에서 송가연 선수에 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은 정문홍 로드FC 정문홍 대표가 송가연 선수에게 누드 사진을 찍으라고 강요를 하였다 라는 내용이고요. 기사 헤드라인에 섹슈얼 미스컨덕트라는 그런 오구가 붙어 있습니다. 즉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성추행에 해당한다 라는 어떤 판단인 거죠, 매체에.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저기 수박이은행과 송가연 선수 사이에 소송 1심 소송에서도 이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맥심 인터뷰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거에 대한 로드FC의 정확한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송가연 선수는 그런 주장을 하였는데 정문홍 대표는 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친목 이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였는데, 한쪽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가타부타 대답이 없다는 거는 뭐 인정 아닙니까? 인정?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박동희가 쓴 그 기사가 아니고 소설이죠, 그거. 뭐 송가연은 뭐 한국 MMA의 잔다르크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최영기 그 고문 변호사가, 로드FC 고문 변호사가 기자의 질문을 받습니다. 송가연 선수가 이런 주장을 하였는데 사실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뭐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니까 최영기 변호사가 그런 일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마 맥심 촬영을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말을 돌리죠. 그렇다면 사실은 무엇인가? 그래서 송가연 선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끈 팬티만을 착용한 채 압구정도 모처에 한 스튜디오에서 세미누드 촬영한 적은 있었는가 없었는가, 있었나 없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문홍 대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기다 아니다로 그 부분을 듣고 싶은데 제가 뭐 질문을 한다고 알려주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송가연 선수가 참 안됐다, 송가연 선수에게 좀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고 물어보듯이, 그렇게 막 댓글을 달듯이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습니다. 정문홍 대표가 과연 그 부분에서 어떤 대답을 할지 그게 궁금하고요.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근데 어째서 사람들은 그런 거짓말들 뻔히 보면서도 이제 송가연 선수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되게 참 희한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문홍 대표가 지금 해왔던 행보를 한번 보시면 정말 이상하잖아요. 범인의 냄새가 그냥 너무 풀풀 나지 않습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역성을 듣는 사람이 시발단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그런 어떤 친위 그룹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저는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렇잖아요. 상식적인 판단만 해봐도 일련의 상황들,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들을 쭉 훑어보면요, 그러면 정문홍이 하고 있는 행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정당하며 올바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판단이 그렇다고 한들 그것이 과연 그렇다고, 예를 들면 법정에서 기소를 하지 않았다고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 거 다 아시죠? 그리고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떨어졌다고 해서 죄가 있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정문홍 뒤에는 어떤 세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할 건데, 그러니까 정문홍이라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힘이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어떤 다른, 예를 들면 검찰 측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혐의를 입증하는 건 검찰인데, 예를 들면 실제로 그 어떤 구체적인 물증이 나왔다고 해도 그 물증과 정문홍과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소명할 수 없을 때, 증명할 수 없을 때는 검찰이 할 수 없이 기소를 못하게 되는, 기소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하게 되는 수도 상황도 있었겠죠. 어느 쪽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예를 들면 법체계의 한계라든지 시스템의 한계이지, 정문홍이 무죄라는 걸 증명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정문홍은 유죄입니다. 유죄이지만, 그러니까 그 죄라는 것은 법을 어긴 그 범죄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같은 거를 너무 많이 해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왔고요. 그러고 있는 아주 그냥 비열하고 아주 그냥 굉장히 그냥 나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못하죠. 왜냐? 정문홍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정문홍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자기가 피해당한 것을 남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를 되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나라 사회 문화적 특성 자체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대단히 뭐랄까 이제 잘못된 행동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사실 정문홍한테 기본적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건 없어요. 그냥 옆에서 보니까 좀 심하네 이래가지고 타는 건데, 실제로 정말로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오히려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특성이라는 것이 참 안타깝고 또 약간 열받기도 하고요. 어떤 의미로는 약간 무섭기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야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뭔 상관이겠습니까? 다 외국에 있고 자, 그런 거고요. 핵의 존재에 대해서 감이 잡혔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뭔지. 정문홍 대표가 그래 나 세미누드 촬영을 시킨 적 있어 라고 말하면 그 핵은 불발입니다. 하지만 그런 적은 없다라고 말하면 핵은 핵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일까 라는 짐작을 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핵의 명확한 존재를 확실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정문홍 대표한테 질문을 하셔야 되겠죠. 정문홍 대표가 yes다 no다 대답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핵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가능하다면 혹시 이렇게 진짜로 좀 송가인 선수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되게 참 그렇잖아요. 몇 년째입니까 지금? 그래서 도와드리고 싶다라고 하면 정문홍 대표에게 그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의 여하에 따라서 핵이 정체가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정문홍 대표님, 그 얘기 좀 해보세요. 그 세미노드 2012년 12월경 송가인 선수에게 세미누드 사진 찍으라고 지시했잖아요. 그죠? 했죠? 송가인 선수 당시 만 18세, 만 19세가 아직 안 됐던 미성년 상황. 범죄잖아요. 그죠? 미성년한테 그런 거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시키셨죠? 대답 좀 해보세요. 진짜.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요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다음에 재밌는 얘기가 정문홍 대표에 대한 정문홍 대표 왜 적폐라고까지 하느냐, 그 부분을 제가 일단 거론을 좀 하겠습니다. 그건 이미 녹음은 다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긴데 그거 이제 인코딩 하는데도 시간이 이상하게 많이 걸리고 뭔가 자꾸 오류가 나고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로드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한 오늘 밤 정도 되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긴 이야기고 좋지 않게 되게 지저분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스킵하시고요. 이거 다음에 한 내일 정도에 올라가게 될 얘기가 재밌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2011년부터 간절히 바래왔던 상황이 이제 도래를 하게 된 거예요. 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 정말 여기저기 벽에 부딪히고 같은 편끼리 부딪히고 동료들끼리 이러던 이 판이 뭐랄까 참 힘든 업계 아닙니까? 이 종합특기판이라는 데가. 여기에 저 멀리서 이제 저게 터널의 끝인가 하는 어떤 한 줄기 빛 광명이 이렇게 여기서 어른을 하는 겁니다. 자, 요게 그것이 바로 제가 이제 옛날부터 보고 있던 그 그림인데 그게 지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낱낱이 한번 털어보도록 해서 전공이에요. 그쪽 세계 부분이.
제가 그걸로 이제 밥 먹고 사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주 굉장히 정확하고 깊이 있는 그런 정보와, 그리고 되게 전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 놓여있는 장벽과 장애물과 그 전망과, 그리고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좋은 하루 되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